안녕하세요. 오늘 발표에서는 지난 4월 달에 아마존에서 공개한 논문인 레지네스트 스플릿 어텐션 네트워크스라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레지네스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레지넷을 변형하고 발전시킨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지넷 이후에 이제 좋은 성능을 나타낸 모델들이 이제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 특히 뭐 나스, 뉴럴 아키텍처 서치에 기반한 것과 같이 혁신적인 아키텍처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아직까지 이제 많은 연구에 레지넷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레지넷이 이제 아주 심플하고 모듈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단점이라면은 이제 크로스 채널 정보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레지네스트는 이 레지넷을 변형한 구조인데, 레지넷의 레지듀얼 블럭을 그대로 리플레이스하는 새로운 블럭을 제시를 하고요. 그 결과로 유사한 이제 모델 컴플렉스를 가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레지넷 계열, 예를 들어서 레지넥스트, SK넷, SE넷 이런 레지넷 기반의 다른 아키텍처에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에큐리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다른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도 백본으로 이제 레지넷 대신에 이 레지네스트 아키텍처를 끼워 넣으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이제 실험으로 검증을 해서 보였습니다.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요.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 있지만 빠르게 이제 복습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PR 앞부분 셔플렛 할 때 진호님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인데요. 그룹 컨볼루션은 개념이 있잖아요. 그룹 컨볼루션은 여기 보인 것처럼 피처가 하이트와 위스가 있으면 이쪽으로 채널 축이 있을 건데, 이 채널 축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룹 2개로 나누는데, 그러면 앞쪽 그룹에 속한 애들은 필터의 앞쪽 절반 필터하고 연산을 하게 되고요. 이쪽 뒤쪽에 있는 채널들은 필터의 뒤쪽 절반 필터하고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콘캣을 해서 전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널 축에서 그룹 단위로 연산이 지나가지 못하고 끊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셔플렛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쪽 그룹에 있는 애들은 계속 앞쪽 그룹에서 연산을 하니까 채널의 뒤쪽 그룹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반영을 하지 못해서 성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중간에 강제로 이제 피처들을 셔플링을 해주는, 채널들을 셔플링을 해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채널 그룹 간의 정보가 단절이 돼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처럼 구조를 만들었고요. 역시 그 진호님이 같은 그 세션에서 레지넥스트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레지넥스트는 그 레지넷을 쓴 카이밍어가 있는 팀에서 쓴 페이퍼인 거예요. 근데 레지넥스트에서는 이제 카디넬리티라고 하는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을 합니다. 이 레지넥스트는 레지넷과 관련이 있는데 마치 인셉션처럼 멀티패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브랜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치 개수를 카디널리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페이퍼에서는 이 카디널리티가 많아지면 에큐리시가 향상이 된다. 그 하이트나 하이트가 아니고요. 레이어 뎁스를 늘리거나 아니면 채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 카디널리티를 늘리는 게 더 에큐리시가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이 페이퍼에서는 이처럼 이제 보면은 이제 채널 개수가 4개인 패스 32개를 병렬로 실행해서 에그리게이션을 하는 거나, 병렬로 실행을 해서 콘캣을 한 다음에 원바이원 바틀렉을 실행을 하는 거나, 아니면 그룹 컨볼루션을 한 다음에 원바이원 바틀렉을 하는 이 세 가지 구조가 전부 이퀴벌런트하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디널리티라는 그룹을 오늘 소개드리는 레진네스트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 네트워크스 SENet이라고 하는 게 나왔거든요. 이 SENet은 이미지넷 챌린지 마지막 번 2017년도에 우승을 했었던 네트워크입니다. 네, 근데 이 SENet에서는 이제 채널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제안을 했거든요. 채널 어텐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이트랑 위스가 있으면 이렇게 채널 축이 있는데 이 채널들이 이제 전부 동일하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하는 네트워크를 삽입을 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몇 개를 집어넣어서 이 안에서 각각의 채널들에 대한 가중치 웨이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들을 원래 있는 피처들에서 고불해서 중요한 채널은 더 중요하게, 그리고 덜 중요한 채널들은 더 값이 작게 서퍼레이션을 시키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리캘리브레이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 PR 163번 김태호님 세션에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셀렉티브 커널 네트워크스 SK넷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얘는 피처 맵 어텐션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또 처음 얘가 만들어냈어요. 피처 맵 어텐션은 뭐냐면 들어오는 입력 피처에 대해서 얘를 이제 양쪽 두 개 다른 브랜치를 보내는데, 이쪽은 3x3 커널을 쓰는 네트워크이고요. 이쪽은 이제 5x5 커널을 쓰는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리셉티브 필드 사이즈를 가지는 그런 커널을 이제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 나중에 이 결과들을 애그리게이션 하는데 어느 쪽 패스에서 온 피처들이 더 중요한지를 결정을 하는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을 하는 네트워크를 중간에 만들어서 삽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어텐션 웨이트를 고불해서 다이나믹하게 입력에 따라서 이쪽 커널을 사용한 패스의 정보를 더 중요하게 여길 건지, 아니면 이쪽 패스로 온 피처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건지를 결정을 하겠다는 거고, 이 과정을 피처 맵 어텐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안하는 스플릿 어텐션 네트워크에서는 이 앞에서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전부 혼합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카디널리티와 스플릿을 알아야 됩니다. 채널 축이 있으면은 카디널리티는 아까 레진넥스트에서 본 것처럼 이 채널 축을 K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거를 이제 카디널리티라고 해요. 이 그룹 개수가 K면은 카디널리티 K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카디널 그룹 안에서 다시 한번 R개의 스플릿으로 나눕니다. 스플릿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서브 그룹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레딕스라고 부를 때도 있거든요. 근데 개념은 다 똑같아요. 이 하나의 카디널 그룹 안에서 서브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그룹이 R개가 있고 카디널리티 개수가 K면은 전체 스플릿 개수는 2개로 곱한 K 곱하기 G가 되는 거죠. 아셔야 될 거는 카디널 그룹 안에 다시 또 스플릿 그룹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요게 스플릿 어텐션 블록의 전체 그림입니다. 스플릿 어텐션 블록은 그 레지넷의 레지듀얼 블록을 바꿔 끼는 블록 전체를 나타내는 이름이고요. 레지듀얼 블록을 빼고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이 그림은 약간 복잡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이미 다 보신 그림이에요. 이 카디널 그룹 개수만큼 브랜치가 먼저 있고, 걔네들을 컨캣을 치고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하는데, 이 각각의 카디널 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블랙박스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큰 그림은 레지넥스트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브랜치가 있고 걔네들을 이제 컨캣을 한 다음에 원바이원으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거쳐서 애그리게이션을 하게 되면은 레지넥스트와 완전히 동일하게 되고요. 근데 하나의 카디널 그룹 안에서 다시 한번 스플릿 개수만큼 복수개의 브랜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원바이원 컨버전하고 3바이원 컨버전하고 이거는 이제 레지넥스트 내지는 이제 레지넷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패스가 하나의 그룹 안에서도
여러 개가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그럼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애그리게이션 할지는 여기 보이는 빨간 블락 스플릿 어텐션이라고 표시를 한 이 빨간 블락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안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빨간 블락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플릿 개수 알개만큼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을 결국은 다 이제 애그리게이션 서메이션을 할 건데 서메이션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을 해서 곱해서 합치겠다는 거죠. 이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식환과 같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하고 덴스 레이어 두 개를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레딕스 축으로 소프트맥스를 계산을 한 값으로 이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각 개별 스플릿에 대해서 이 어텐션 웨이트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페이퍼에서 스플릿 어텐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스플릿 어텐션이라고 해서 이 S자를 강조를 하려고 레즈넷을 레즈네스트라는 이름으로 S를 끼워 넣어서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 그림에서는 이제 스플릿이 알게 여러 개 있는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스플릿이 1일 수도 있거든요. 그 스플릿이 만약에 한 개밖에 없다. 인풋이 한 개밖에 없다. 카디널티 그룹은 여러 개지만 인풋이 한 개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도 이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큰 그림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SENet은 그 각 채널 단위로 어텐션을 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 스플릿 어텐션 네트워크에서 만약에 스플릿이 한 개라면은 채널 단위가 아니라 카디널 단위로 어텐션을 주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SENet하고 동일한 구조로 동작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코드를 찾아보시게 되면 앞에 그림하고 약간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2D 매트릭스를 메모리에 저장을 할 때 죄송합니다. 로우 방향으로 먼저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칼럼 방향으로 먼저 저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은 카디널티 메이저라고 해서 카디널티 방향으로 먼저 저장을 하는 경우에 구조가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똑같이 완전히 이퀴벌런트하게 레딕스 방향으로 먼저 저장을 한 경우 저장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웃풋 자체는 완전히 이퀴벌런트 하지만 이런 식으로 레딕스 메이저 형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좀 더 구현이 쉽고 기본적인 CNN 오퍼레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모듈러해지는 구현 자체가 좀 더 깔끔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페이퍼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별도의 어펜딕스를 따로 둬가지고 이 레딕스 메이저 구현을 하는 법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실제 코드를 보면 레딕스 메이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구현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논문의 그 어펜딕스를 살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는 요 두 장의 그림이 앞에 요 두 장의 그림이 전부 다거든요. 근데 이것만 갖고 성능을 올린 건 아닙니다. 그 제가 PR 201번에서 Bag of Tricks for Image Classification이라는 페이퍼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Bag of Tricks 페이퍼의 저자들이 오늘 설명드리는 이 레즈네스트 페이퍼의 저자들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 Bag of Tricks 페이퍼에 나오는 다양한 트릭들을 전부 레즈네스트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또 추가를 했죠. 레즈네스트 페이퍼에서는 그 레즈넷 구조를 약간 변형을 했어요. 근데 레즈넷 원래 페이퍼에 있는 것들을 파이토치나 다른 여러 유명한 구현들에서 보니까 조금씩 변형을 한 것들이 있는데 그 구조를 발전시킨 거죠.
먼저 레지넷의 원래 레지넷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처음 인풋 부분에 있는 이제 7x7 컨볼루션이 있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3x3 컨볼루션 3개로 치환해서 구현을 했고요. 뭐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이 레지듀얼 블락, 반복되는 레지듀얼 블락도 이제 내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이패스하는 패스하고 컨볼루션이 많이 있는 패스가 있는데 이쪽 패스를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원래 레지넷 페이퍼에서는 맨 처음에 있는 컨볼루션에서 스트라이드를 2로 놓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게 되면은 피처의 4분의 1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정보를 많이 잃어버리게 돼서 그걸 이제 보완을 해보겠다고 다른 페이퍼들에서는 먼저 이걸 변형을 해서 스트라이드 2를 맨 처음에 스트라이드 2를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3x3 컨볼루션에서 스트라이드 2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피처 맵 사이즈를 줄이는 단계를 뒤로 약간 미룬 거죠. 이렇게 구현을 이제 바꿨고, 그리고 이쪽 패스도 원래는 역시 스트라이드 2인 컨볼루션을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바로 그렇게 하지 않고 에버리지 풀링으로 피처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컨볼루션을 하도록 이렇게 변형을 한 것까지가 그 앞에 그 백오브트릭스 페이퍼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요 구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더 발전을 시켰습니다. 레지네스트에서는. 또 레지네스트로 가면서 앞에 설명드렸던 구조를 더 발전시킬 게 뭐가 없나 보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컨볼루션 3x3 컨볼루션도 얘도 이제 스트라이드가 2인데 스트라이드가 2인데 여기서 컨볼루션을 할 때 역시 정보를 4분의 1만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 스트라이드 2 연산을 한 거를 뒤로 한 번 더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자체는 3x3의 스트라이드 1로 모든 피처를 사용을 해서 개선을 하고 그 다음 단에 에버리지 풀링을 해서 정보를 줄이게 되는 방식을 레지네스에서 먼저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기 있는 스타일드 1으로 3x3 컨버전 할 때 계산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QC는 높지만 계산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걸 또 다시 한번 개선을 해보겠다고 레지네스트 페스트라는 이제 변종을 만들게 됩니다. 레지네스트 페스트는 이 에버리지 풀링하고 컨버전 이 순서를 바꾼 거예요. 바꾸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피처맵 크기를 한번 줄이고 그 다음 단에서 컨볼루션 3x3 컨볼루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 계산량이 원래 이 레지네스트 이전의 다른 레지넷 변형 네트워크와 굉장히 비슷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 레지네스트 자체 원래 레지네스트보다는 액큐리시가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용한 트릭들은 그 백오브 트릭스 페이퍼에 나오는 레이블 스무딩, 믹스업 이런 것들을 전부 사용을 했고요. 레이블 스무딩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1과 0이 있으면은 1은 바로 하드한 1을 쓰는 게 아니라 1보다 약간 작게 뭐 예를 들면 0.999 이런 값을 쓰고 0은 그냥 0을 쓰는 게 아니라 0보다 약간 크게 0.0001 이런 값을 약간 더 크게 해서 쓰게 되면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법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트레이닝 할 때 이제 믹스업을 사용했습니다. 믹스업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 이그젠플에서 샘플을 뽑아서 알파 블렌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두 개의 이미지가 약간 가중치를 둬서 섞인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역시 오버피팅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레즈네스트 페이퍼에서 새로 이제 추가를 한 거는 오토 오그멘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오토 오그멘트는 구글에서 쓴 페이퍼인데요. 오토 오그멘트는 이건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강화학습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던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트레이닝을 할 때 많이 쓰는 오그멘테이션 방법이 있잖아요. 뭐 쉬프트라든가 로테이션이라든가 지터라든가 뭐 이퀄라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트랜스폼 16개를 미리 정한 다음에 그 16개를 가지고 임의로 2개씩 페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페어들을 집어넣고 트레이닝 해봐서
이 애큐리시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를 가지고 리워드를 강화학습에 집어넣고 트레이닝을 시킨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성능이 좋았던 24개의 트랜스폼 페어를 찾아냈고요. 근데 이 레지네스트 페이퍼에서는 이 오토 오그멘트 논문에서 나온 이비디넷에서 가장 최적이었던 그 24개의 페어 그 결과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오토 오그멘트를 구현을 한 게 아니라 그 결과값만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드랍블락이라는 것도 새롭게 또 적용을 했어요. 드랍블락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드랍아웃을 CNN에서 사용을 하려고 이제 확장을 한 구조인데요. 우리가 CNN 자체 컨볼루션 연산에서는 드랍아웃을 잘 사용을 하질 않잖아요. 보통은 풀리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만 드랍아웃을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컨볼루션 할 때 드랍아웃을 해봤자 컨볼루션 그 커널과 컨볼루션 계산을 할 때 몇 개 그 픽셀의 연결이 끊어져도 다른 픽셀하고는 여전히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랍블락은 이 랜덤하게 픽셀 단위로 끊는 게 아니고 사각형 형태로 특정 영역을 통째로 0으로 만드는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드랍아웃을 하는데 픽셀 단위로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사각형 영역을 랜덤하게 0으로 만드는 기법이에요. 이것도 맥 오브 트릭스에서는 페이퍼에서는 적용을 안 했는데 이 레지네스트에서 새롭게 추가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기본 레지네스트 페이퍼에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애큐리시가 믹스업을 해서 이만큼 올라가고 또 오토 오그멘테이션에서 이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에 레지네스트 패스트를 하면 이만큼 올라가고 레지네스트 50 그냥 패스트가 아닌 버전에서 또 이만큼 올라가서 원래 레지네스트는 78 정도였는데 81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페이퍼를 보게 되면 이게 처음 나온 페이퍼라서 그런지 의외로 이제 많은 컨피규레이션으로 실험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카디널리티랑 스플릿을 더 많은 조합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보면은 여기 맨 처음은 그냥 레지넷이고요. 이 중간은 이 x가 카디널리티거든요. 카디널리티 그냥 하나일 때 스플릿만 한 개, 두 개, 네 개로 늘린 소박하게 늘린 이런 컨피규레이션으로 간단히 실험을 했고 그리고 카디널리티만 두 개로 늘린 하지만 이제 파라미터 개수는 다 대부분 비슷하게 맞춘 거죠. 요 정도로만 그 실험을 했는데 제가 이 저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는 이 카디널리티를 8 정도로 늘린 훨씬 더 익스트림한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도 이미 실험을 다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 페이퍼를 리비전을 할 때는 그런 이제 결과들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이미 현재 나온 페이퍼에서 보게 되면 이 스플릿만 쭉 늘리게 되면 카디널 그룹은 개수는 그대로 두고 스플릿만 쭉 늘리게 되면 애큐리시가 조금씩 이제 향상이 되고 반면에 이제 점점 이제 계산량이 많아지니까 스피드는 점점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페이퍼에 어찌만 이 카디널리티도 많이 늘리게 되면 애큐리시가 가장 높아진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레지넷 기반의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레지넥스트, SE넷, SK넷과 비교를 했을 때 레지넥스트의 성능을 비교를 한 건데요. 다른 레지넷 기반의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요 계열 중에서는 이제 소타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레지넷 변형 중에서는 처음으로 애큐리시가 타번 애큐리시가 80을 넘어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는 50이고 여기는 101이잖아요. 레이어 개수가. 근데 SK넷 101, 레지넷 101이 79.81, 80.54인데 그거보다 레지네스트의 51대 결과가 더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트레이드 오프 스터디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같은 레이턴시를 보일 때 여기 보이는 빨간색 선이 이제 레지네스트인데 기존의 연구들보다 더 애큐리시가 높다.
동일한 레이턴시일 때 어큐러시가 높고 동일한 애큐러시일 때 레이턴시가 더 줄어든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론 CB 모델주에도 이미 이제 레지네스트가 구현이 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유사한 트레이드 오프 스터디가 다이나믹한 그래프를 만들어서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도 패스터 RCN에 대해서 해보고 그리고 캐스케이드 RCN에 대해서 해봤거든요. 캐스케이드 RCN에는 우리 잘 아시는 이제 매스크 RCN에서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한 레이어를 이제 캐스케이딩을 여러 번 복잡하게 한 그런 아키텍처인데 이 두 가지 모델에서 백본을 레진네스트로 그대로 바꾸기만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3% 애큐러시가 MAP가 향상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역시 3% 정도 향상이 됐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도 AD, ECK 같은 잘 알려진 데이터셋에서 향상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지넷을 많이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 저자들의 이제 자랑이고요. 구현체가 이 저자가 만든 저자의 GitHub에 이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파이토치도 있고 그리고 MXNet 글론 CV로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글론 CV 모델주에 가도 아마 이 저자가 만든 코드일 건데 코드 자체는 약간 달라요. 근데 이 모델주에도 만들어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재빠르게 다른 분이 또 텐서플로우 2로 만든 코드도 이미 만들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그 코드들이 친절하게 이미 파이썬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용을 하고 싶으면 이제 모델주나 토치허브에서 불러다 쓰실 수도 있지만 그냥 임포트를 해서 간단하게 불러다 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즈네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레즈네스트는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채널 와이즈 어텐션을 피처넷 그룹의 레프리젠테이션을 적용을 한 연구인 거예요. 그래서 레지넷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그 레지넷의 레지듀얼 블럭을 리플레이스 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이제 성능을 향상하는 결과가 있을 건데 성능 향상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아직 이제 더 많은 실험으로 이 제안한 네트워크의 포텐셜을 이제 검증할 필요는 더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커멘트는 제가 넣은 게 아니라 이 논문 저자가 직접 만든 슬라이드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소타를 기록을 하려고 하면 이처럼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약간 한계가 있고 그 아까 보여드린 백오브 트릭스 페이퍼에 나온 자잘한 트릭들, 자잘한 네트워크의 튜닝, 그리고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키는 방법, 그리고 배치놈의 초기 값을 주는 방법, 파라미터의 초기 값을 주는 방법, 이런 다양한 트릭들을 다 적용을 하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하는 방법, 또 믹스업 이런 것까지 다 적용을 해서 이제 모든 디테일에 대해서 튜닝을 해야 겨우 이제 소타를 기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여러분이 만든 모델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 소타에 도전을 해보고 싶으시면 그런 점들도 이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